1시 몇 분인가 축구를 했어. 축구 일 안 하고 겨우 해갖고 연장전까지 해가지고 1대0으로 이겼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4강에 올라갔어. 알고 있어요? 이건 아주 잘 알고 계시네. 다른 건 대답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월드컵 때나 무슨 올림픽 때나 만약에 우리가 점수를 잃었으면 뭐라고 그래요? 한 점 먹었다 그러거든. 또 완전 한 점 먹었다 그래. 한 점. 응? 이 축구도 먹어버리고 야구도 먹어버리고 다 먹어버려 다. 응? 축구 경기에서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표현하냐? 먹었다라고 안 해요. 잃어버렸다 그래요. 로스트. 공을 로스트했다. 축구를 그러니까 한 점 그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잃은 게 아니라 먹어버려 그냥 아예. 참 잡식성이라 아주 잡식성.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면에서 보면 겁먹었다, 애먹었다 이러죠. 언어 소통면에서 말이 먹힌다, 말이 안 먹힌다. 또 경제면에서 경비가 먹힌다, 경비가 안 먹힌다, 뭐 조금 먹혔다 경비가. 사회 면에서는 사회물 먹었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학교물 먹었다. 더 나가서 남녀 관계에서는 뭐 먹었다는 말도 쓴다라고 그래. 이게 온갖 것을 다 먹어치워. 오직 하면 달 속에서 토끼가 방아 찍고 있다고 그러겠어. 먹을 음식, 그 곡식 찍고 있겠다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먹을 걸로 생각을 해. 눈이 많이 내려오면 또 걱정을 해. 저 깊은 산 속에서 토끼들은 뭐 먹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민족성이 너무 가난해서 그랬는지 참 독특한 문화예요. 우리가 부처님에게 그렇지만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미디어라는 말 많이 해. 미디어라는 말이 매개체 또 매체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음식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정과정을 연결해준 게 음식이라. 우리가 또 시간과 시간을 연결해준 것도 또 음식이라.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준 것도 음식이라. 우리가 우리 제사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차례 지내잖아요. 또 차례도 지내지만 제사를 모실 때도 다 음식을 진설해놔. 근데 그 음식들은 뭐예요? 그 음식을 통해서 조상님과 내가 함께 소통하고 만나는 공간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또 제사상이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때요? 홍동백선이 어동육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것은 동쪽에, 또 이제 다른 좀 흰 종류는 서쪽에, 이런 식으로 이런 홍동백선이 또 어동육선이 이렇게 진설된 제사의 음식들은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기호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넘나드는 문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제순물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라지같이 뿌리 음식들, 흰 뿌리 음식들은 이건 조상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줄기라든지 하는 이런 고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뭘 뜻하느냐? 현세에 살아있는 사람을 뜻해요. 그 다음에 이제 푸른 잎을 가진 잎새기 채소들, 뭐 미나리라든지 그 다음에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이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과 현세의 우리와 미래의 손자 손녀까지도 함께 연결시켜주는 상징적 의미가 이 제사상이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제사상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이라.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들이 두 공간에서 접속하는 경계 영역이라. 그래서 절을 하고 향불을 피우고
그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복을 하잖아요. 음복을. 음복이 마시는 음자 복복자 복을 마신다 이 말이에요. 음복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음복을 하는 것은 뭐예요? 조상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라고 일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상징적 뜻이라. 그래서 조상님과 내가 소통하기 위해 바로 저 하늘을 향해서 말하자면 이제 하늘을 향해서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래? 접시 안테나를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하는데? 이성 안테나. 이성 안테나와 같은 역할이라 말이야. 이 제사상 자체가. 조상과 내가 함께 소통하는 이런 그게 제사상의 의미라. 바로 먹음을 통해서 먹는 것을 매개로 해서 조상과 내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서로 연결하는 거라. 우리가 부처님들의 항상 공양할 때 뭘 육복 공양하잖아요. 육복 공양. 거기에 뭐 촌이, 향이니, 차니, 또는 과일이니, 또는 음식이니 이런 거 올리잖아요. 육법 공양 아니라. 결국 육법 공양도 뭡니까? 우리가 육법 공양을 통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부처님과 내가 만나는 마음가짐을 담고 있는 게 육법 공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그 음식을 매개로 해서 만남이 이루어져. 연결을 해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아주 로맨틱한 사랑을 하려 해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먹는 것도 시작해. 차 한잔 하자. 밥 한 끼 먹자. 이건 뭐 이성 간에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가 다 먹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잖아. 우리 차 한잔 하자. 또 아니면 밥 한 끼 먹자. 흔히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바로 이것이 바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러면 스님이 오늘 희한하게 먹는 얘기나 시큰하고 밥 때도 되고는 배는 고프고 말이야. 먹는 얘기나 시큰했었는데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우리는 이제 한솥밥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한솥밥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한솥밥이라는 것이 한 가정 또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죠. 어떤 의미에서 한솥밥을 먹는 관계. 근데 이것이 더 확장돼 갖고 어떻게 돼요? 한 회사에 다니면은 한 회사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다 이러거든. 하다못해 뭐 어느 자그마한 모임에서도 그 모임에서 우리 한솥밥 먹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한솥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음에는 한솥밥은 원래 우리 가족들 간에 뭐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뭐 이런 관계가 원래는 한솥밥을 먹는 관계 아닌가 원칙은. 근데 이것이 점점 확장돼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온 나라가 같이 밥을 먹으면은 그걸 갖다가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인구. 사람인자 입구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는 큰 한솥에 밥을 함께 먹는 입들이다 이거야. 그게 인구란 뜻이야. 원뜻은. 그리고 밥을 함께 먹는 이제 가족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점점 확장돼 가는 거야. 처음에는 바로 식구들만 한솥밥을 먹던 건데 점차 온 나라 온 세상이 다 인구라고 그래. 인구.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의 인구가 5천만이 한 입으로 한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라 말하는 운명 공동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한 식구, 한 가족의 식구들의 운명 공동체가 바로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라. 확장되면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고 사는 운명 공동체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소말리아 연안에서 해적들한테 상선이 완전 해적질을 당했어. 인질 잡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동질의식을 깨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바로 한솥밥 식구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바로 공동체 의식이. 그랬다 구출됐다니까 역시 다들 기뻐해요. 왜 그러냐?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게 기쁜 거라.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축구가 이란에 이겼단 말이야. 그럼 이란에 이긴 거하고 우리가 축구에서 이긴 거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도 없는 거라.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쁩니까? 왜 잠도 안 자면서 그걸 보냔 말이에요. 새벽 1시, 2시까지. 그것은
이 모두가 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 한솥밥이라고 하는 의식이게, 야, 일체화된 공동체 의식. 이것이 바로 한솥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솥밥이라고 하는 것은 설렁탕 얘기를 내가 또 먹는 거 얘기할 거야. 좀 더 하자고요. 설렁탕이 뭡니까? 뭘 설렁탕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 몰라서 묻는 얘기라. 이거 알고 물은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이 설렁탕의 유래를 저 조선일보나 이런 데 오랫동안 칼럼을 썼던 민속학자이기도 하고 언론이기도 한 이규태 선생이 쓴 책에 보니까 설렁탕 유래를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원래 설렁탕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신인 선농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 저 동대문구에 가면 선농단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농사를 담당한 신의 이름이 선농이다. 이게 선농. 이 선농신이 있는데 이 선농단에다가 봄이 되면은 꼭 제를 지내. 그때 소를 한 마리를 잡아. 요즘에 구제역 파동에 소 잡는다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소를 잡아. 그래가지고 선농신한테다가 올려요. 희생물로 올려. 그리고 거기서 제를 임금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또 신하들을 대동해갖고 거기에서 제를 지냅니다. 제례가 끝나고 나면은 신에게 올린 물건이죠. 신체라, 신체. 신체를 이 소를 갖다가 큰 솥에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뭐 살이든 뼈든 뭐 내장이든 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푹 고아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한 임금, 신하, 또 일반 백성들, 거지들까지 똑같이 나눠 먹는 것이 원래 설렁탕의 유래다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임금이나 또 신하나 또는 거지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은 한솥밥을 먹는 거예요. 이 한솥밥을 먹는 그 관계, 이게 어떻게 보면 온 나라라. 제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보시와 나눔이라고 저는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먹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느냐? 결국은 먹을 것을 잘 나눠 갖고 해야지 불만이 안 생겨. 집안에서도 형제간에도 먹을 것 잘못 나눠 먹으면 아이들도 싸워대요. 어른들은 먹을 것 나누는 또 단위수가 달라. 그때부터는 이제 아파트 한 평, 아파트 한 채, 두 채, 땅 한 마지, 두 마지기로 또 달라져. 그래서 아이들도 하다못해 빵 한 조각도 잘못 나눠주면 싸움이 나. 근데 나이 먹은 어른들도 마찬가지라. 부모가 돌아가셨다, 또 안 돌아가셨다, 유산 상속한다. 근데 먹을 거 잘 나누면 어때요? 그때는 아들, 형제 자매도 없어요. 그때는. 나중에 하면 소송까지 벌려. 그래가지고 원수 대 원수. 먹을 거 잘못 나누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을 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먹을 것이 공정하게 잘못 나눠졌거나 불만스럽게 나눠지고 승복할 수 없게 나눠지게 되면 또 역시 사회가 불안정해. 항상 지금도 온갖 분란들이 먹을 것 때문에 나타나 보면은 집에서도 그리고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이 사회 국가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잘 나누면서 사는 거,